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그 1장을 보겠습니다. 채권 개요, 채권 시장. 저 1장이 좀 분량이 많아요. 자, 이제 그 채권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채권은 여러분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하는 거죠. 첫째 줄을 봅니다. 채권은 또 아무나 발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이제 형태를 갖춘 이제 기업이 이제 일반 대중과 법인 투자자로부터 거액 자금, 특히 이제 장기 자금,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 그래서 법에서 채무 증권이 되는 거죠. 채무 증권. 여러분 밑에 세 가지 그 첫째, 둘째, 셋째 그걸 좀 볼까요? 그래서 채권은 법적 제약 보호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채 개념이니까 주식보다 좀 까다롭다는 겁니다. 첫째. 채권은 발행할 수 있는 기관, 회사가 법률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누구나 발행한다 그러면 틀려요. 4대 주체가 발행하죠.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하니까 그 측면에서는 좀 다양해요. 채권 발행자가 더 많은 거고. 둘째, 자 발행 자격이 있더라도 까다롭다는 거예요.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국채는 이게 국채 발행하면 이게 나라 빚이 되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또 회사는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 셋째, 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유통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매매를 할 수 있는. 자, 이제 우측에 가서 이제 일반적 특성, 그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식하고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이다. 확정. 미리 발행 시점에 원금 언제 주고 이자 얼만큼 주고 이걸 다 미리 정하고 발행하죠. 확정이자보다. 자, 첫째 줄에 고정금리 채권이든 변동금리 채권이든요. 채권 발행 시 거기다가 동그라미 있어요. 이미 발행자가 지급해야 될 이자, 원금의 상환 금액이나 또는 그 기준이 미리 확정된다.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정하고 발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한부 증권이죠. 만기가 있다는 거죠. 첫째 줄에 기한부 증권이다. 주식은 여러분 만기 개념이 없잖아요. 물론 채권도 밑에 보니까 그 영구채라는 게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영구채가 없어요. 100년 만기, 200년 만기 이렇게 외국에는 이런 것도 이제 발행을 하긴 하는데, 다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제 만기를 갖고 있다. 그럼 그때 이제 상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배당이 아니고 이자를 준다. 근데 첫째 줄에 주식과 달리, 채권은 주식과 달리, 발행자 손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 실적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는 실적과 무관하게 의무로 지급해야죠. 강제성이 있습니다. 안 주면 부도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증권이란 말이에요. 장기 자금 조달할 때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 첫째 줄에 보니까 CP, 이거는 이제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할 때 발행하는 거고요. 지금은 CP를 거의 발행하지 않죠. 전자단기 사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CD는 은행이 단기 자금 조달할 때 CD를 발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한테 판매하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기 확정이자부 증권인데 이것과 달리 장기 증권이다. 넘어갑니다. 자, 채권의 장점을 보죠.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주식, 채권 또는 이제 예금상품 또는 부동산 이런 걸 비교할 때 투자 3요소를 해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우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수익성에는 어떤 게 있냐? 둘째 줄 끝에 보면 채권은 이자를 받죠. 그래서 이자소득. 그리고 자본소득 개념이 있어요. 자본소득이 뭐예요?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되니까 샀다 팔았다 해서 이제 매매 차익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직접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안 내도 돼요.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채권은 내가 그냥 벌면 다 내 거죠.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다. 그럼 10,000원이 다 이제 투자자 수입이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자, 2번 안정성 측면에서는 채권도 첫째 줄에 이제 다양한 위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줄 끝에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있죠. 채무 불이행.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파산하면 약속한 걸 못 받으니까 일종의 신용 위험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 그 밑에 줄 끝에 시장 위험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위험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가격 변동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변하면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 시장 위험,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뒤에 가서 채권 투자 위험 거기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은. 여러분, 유동성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금화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거잖아요. 굳이 밑줄 긋자면 첫째 줄 끝에 채권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게 일단 좋죠. 근데 특히 그 밑에 줄 중간에 보면 채권의 유동성은 채권 유통시장이 발달해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행시장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요. 유통시장이 발달해야 유동성이 좋은 거죠. 거래가 활발히 되니까. 투자자가 채권을 매매하는 것은 유통시장이니까. 자, 그 밑에 조금 챙겨놓을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채권은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가질수록 유동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크다, 높다.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다. 쉽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자 신뢰도가 높아서 채무 이행이 보장될수록.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 매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높고. 둘째, 만기가 비교적 단기, 만기가 짧은 게 유동성이 좋죠. 당연한 얘기죠. 현금이 바로 들어오니까. 네. 자, 이제 우측에 가서 채권 종류를 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일단 이제 발행 주체가 누구냐? 흔히 이제 4대 주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국채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정부가 국채. 그러면 이제 국채가 어떤 게 있냐? 그것만 체크할게요, 여러분. 거기 안 봐도 됩니다. 거기 마지막 줄에 보면 그 둘째 줄 끝에 국민주택 채권, 국민주택 1, 2, 3조 이런 게 있는데 국민주택 채권은 국채에 들어가요, 여러분. 또 재정증권, 외평채 이런 것들이 국채다. 정부가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채라는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무슨 공채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해요. 그래서 네 줄 밑에 끝에 지하철 공채, 그 밑에 줄에 지역개발 공채. 통상 이제 무슨 공채, 그럼 지방채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채라는 건 무슨 공사,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거거든요. 물론 특수은행도 발행할 수 있지만 첫째 줄에 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뭐 이렇게 특수법인들이 발행한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이. 그다음에 종류는 다 뭐 무슨 공사채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특히 맨 밑에 여러분 맨 밑에 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있죠? 그거 밑줄 그어놓고요. 통화안정증권 줄여서 통안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채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데 급은 정부급이지만 이것은 특수채로 분류해요. 페이지 넘겨서 이번에 이제 회사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겠죠? 뭐 삼성전자 회사채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게 회사채인데 우리 뭐 일반 제조회사들만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채가 아니고요. 세 줄 밑에 자 회사채 발행 자료는 일반 기업이 발행하지만 그것뿐 아니고 일반 은행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이제 시중은행들, 일반은행 또는 여신 전문회사, 카드회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신 전문회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채권도 다 회사채로 분류합니다. 회사채. 그러니까 은행도 여러분 은행채라고 우리가 따로 띄어서 부르지만 일반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는 회사채 개념이에요. 밑에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회사채가 제일 신용위험이 크니까 국채 이런 거는 거의 무위험 등급이잖아요. 신용위험이 크니까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무보증사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증사채는 첫째 줄에 제3의 보증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금 상환, 이자 지급을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다. 그러니까 발행자가 문제 생길 때 제3금융기관이 보증해 주겠다. 이거 발행 안 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담보부사채는 담보를 별도로 끼고 발행하는 채권이 되겠죠. 물적 담보가 붙은 사채다. 여러분 뒤에 이렇게 사채라는 말이 붙으면요. 이거 회사가 발행한다 보시면 돼요. 무슨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금 사채 이런 거 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자, 무보증사채. 무보증사채는 보증기간 없이 철저히 발행자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둘째 줄에 보면 발행회사 자기 신용에 의해서 발행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신용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 줄 밑에 복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서 신용등급, 뭐 제일 우량 등급이 트리플 A죠? AAA부터 10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이제 투자자가 보고 살 거냐 말 거냐.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과거 IMF 금융위기 이전에는 보증사채가 주류였는데, 예, 지금은 보증사채가 없습니다. 보증기관이 다 망해가지고요. 예, 보증 안 쓰죠. 그러면 무보증사채 발행이 회사채 발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예, 회사채는요 거의 다 예, 무보증사채다. 그러니까 자기 신용 등급으로 평가받아서 이렇게 발행해요. 자기 신용에 의해서. 그리고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을 때는 복수 2개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크로스 체크가 되겠죠. 자, 이제 2번 갑니다.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거.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이 세 개가 핵심인데요. 얘네들에 투자하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거를 이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표채부터 보겠습니다. 이표채라는 건 중간중간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첫째 줄에 채권 권면에 2표. 그 이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2표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자를 계좌로 이렇게 쏴주죠, 여러분.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게 나올 때는 우표 딱지처럼 이렇게 쿠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쿠폰. 그래서 이자 받을 때가 되면 그걸 은행이나 발행회사에 가갖고 제시하고 이자를 받아오는. 그래서 이제 2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이자 지급일에 일정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물론 원금은 만기 때 받지만 중간중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2표채다. 계속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채는 대부분 2표채로 발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자를 1년에 한 번 주냐 6개월마다 주냐 3개월마다 주냐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합니다. 해석만 하면 되는데요. 그 밑에 단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회사채 표면이율이 8%다. 이게 이자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액면에 8% 이자를 주겠다. 그럼 액면이 통상 채권은 10,000원이죠.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 8%는 800원이죠. 연 800원의 이자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준다? 만기 3년인데 3개월 후급으로 주겠다. 그러면 3개월마다 쪼개서 주겠다. 그러면 연 800원이니까 200원씩 3개월마다 지급받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발행 가격이 이제 10,000원이다. 그 이제 액면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럼 이제 3개월 이자는 200원 될 것이다. 이건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이제 중간중간에는 200원씩 3개월마다 이자를 받고 만기 때는 이제 1,200원을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3개월 이자와 200원과 원금 10,000원을 받게 된다.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채권이면 현금 흐름이 몇 번 생기는 거예요? 3년고 1년에 4번 현금 흐름이 발생하니까 총 12번 발생하는 거죠. 12번. 11번은 이자만 쭉 받다가 3개월 주기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개월 후에는 원금하고 이자. 그래서 1,200원. 이렇게 12번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이걸 많이 선호해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왜냐면 중간에 돈을 먼저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채는 이자를 안 준다. 그래서 이제 무이표채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무이표채. 얘는 만기 이전에 이자 지급이 없는 채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자를 안 주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할인이 뭐예요, 여러분?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싸게 발행하는 거죠. 예,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싸게 발행해서 만기 때 원금만 받는 거다. 그게 할인채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보유기간 동안에 이자를 안 준다. 미리 공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이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채는 원금 이자를 만기 때 한 번에 줍니다. 대신 복리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자가 좀 커요. 이자가 이자 지급 기간 동안 복리로 재투자돼 가지고 만기 상환 시에 원금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거다. 우리 복리예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달리채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달리 이자를 주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제 복리 이자에 밀리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 사요. 그래서 현재는 달리채를 이제 발행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복리채 그 만기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거 계산하는 걸 봐볼게요, 여러분. 채권은 조금 이제 수학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거기 보면 표면이율 10%, 만기 3년, 3개월 단위 복리채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으로 해서 예, 복리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 때 총 얼마를 받게 되냐? 그 식을 세울 수 있냐 이거 여러분. 만기 때 받는 원리금을 이렇게 S라고 하면 자, 원금 10,000원에다가
자, 원금에다가 요거의 표면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잖아요. 그럼 10%. 근데 이게 3개월마다 재투자가 되니까 이걸 4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게 만기가 3년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연 4회 재투자가 되니까 여기다 4를 곱하면 그러니까 12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요만큼 주는 거다. 그럼 이게 얼마냐 이렇게 시험에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식만 보면 되겠어요. 어찌됐든 요 세 가지 중에 만기 때 가장 큰 돈을 주고받는 게 복리채겠죠. 제일 작은 돈이 만기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할인채고요. 할인채는 무조건 원금 10,000원만 주고받으니까. 이표채는 만기 때 원금하고 짜투리 이자를 주고받으니까 할인채가 잘 현금 흐름이 만기 때 제일 작고 복리채가 제일 크다. 네, 그 다음에 거치분할상환채, 이걸 줄여서 거치채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발행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원금을 대부분 앞에 세 개는 만기 때 줍니다. 만기 때 원금을 주는 건데 이거는 중간중간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거예요. 원금도. 자, 셋째 줄 끝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원금을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그 밑에 서울도시철도 채권이 이런 형태로 발행했다. 이게 지방채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행했냐면 그 옆에 표면율 6% 주겠다. 5년 거치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출 받을 때도 담보대출 같은 데 보면은 몇 년 거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그러면 이런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5년 거치 그러니까 그러면 5년 다음 6년 차부터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5년 차부터 지급한다는 걸까요? 5년 거치 그러면.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넘겨보면 그 상단에 그 현금으로는 표가 있죠? 이게 일반 대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대출에서 5년 거치 그러면 5년 동안은 이자만 갚는 거고요. 6년 차부터 원금을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5년 차부터 원금을 갚아 나간다는 거죠. 5년 거치 그러면 자, 5년 차부터 자, 2,000원씩 원금이 이제 10,000원이니까 2,000원씩 균등 분할 상환하겠다. 아, 그렇구나. 거기 뭐 계산하는 거 여러분 거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초 5년 차는 이자가 크죠, 여러분. 원금 10,000원에 대해서 5년치 이자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8,000원에 대한 1년치 이자, 6,000원에 대한 1년치 이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여기서 그것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5년 차부터 원금을 지급해 준다. 자, 그 다음에 통화 표시에 따른 분류.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제 자국화폐로 발행하는 채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원화 표시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거주자가 발행할 수도 있고 비거주자가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 줄에 중간에 내국인들에 의해서 발행되는 자국통화 표시 채권. 그러니까 화폐는 자국통화 화폐인데 내국인, 이게 다른 말로 이제 거주자 아닙니까? 발행하는 걸 국내채다. 근데 그 밑에 외국인들이 발행하는 원화 표시 채권이다. 이걸 이제 외국채라고 불러요. 외국채. 포린 본드. 이거 저기 해외 투자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했었는데 유로채, 외국채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자는 외국인인데 화폐가 그 나라 화폐다. 그러면 이제 포린 본드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애칭을 붙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칭. 외국채에 그 나라 이제 상징물 이름을 붙이는데 그 밑에 우리나라는 아리랑 본드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리랑 본드.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서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리랑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발행하는 걸 양키. 양키 그럼 미국 느낌이 들잖아요. 중국은 팬더. 일본은 사무라이. 일본 느낌 들죠? 영국은 불독. 자, 이제 두 번째. 아예 이제 외화 표시, 달러 표시 채권도 있다. 주로 이제 외화는 국제통화가 달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첫째 줄에 이거는 자국통화 이외에 타국통화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흔히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그 나라 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두 줄 밑에 유로채라고 불러요. 유로본드, 유로채. 이것도 애칭들을 붙이는데요. 유로채도 사실은 애칭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밑에 달리게 우리나라는 김치본드라고 그래요. 김치본드.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가 아니고 뭐 쇼군. 중국은 딤섬. 홍콩에서 발행하는 거죠.
홍콩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채권, 딤섬, 뭐 등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것만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 외국 기업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화폐가 원화니까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발행하면 이게 외국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로채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화폐가 아니니까. 이걸 많이 발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는 애칭을 뭐라고 붙였냐? 별명이 뭐냐? 이게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김치라고 표현한다. 한때 여러분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었어요. 김치본드를. 자, 우측에 4번 보겠습니다. 상환기간에 따라서 왜 편의상 우리가 이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기준도 미국하고 이렇게 같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5년 이내를 준기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10년까지를 준기로 봐요.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끝에 단기채는 1년, 상환기간이 1년 이내, 그리고 이제 중기채는 거기에 1년에서 10년 미만, 그리고 그 밑에 장기채는 10년 이상 이렇게 1년 이내, 1년에서 10년, 10년 이상. 그러면 장기채로 이렇게 분류한다. 그 이제 기준만 조금 참조하시고요. 이걸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5년에서 10년으로 지금 확장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채를 여러분 인기가 좋아가지고 국채가 잘 팔려요. 외국인들이 선호해요. 그래서 장기채를 계속 발행합니다. 인기가 없으면 단기채를 선호하는데 빨리 원금 받으려고. 지금 뭐 30년 막 이렇게 장기로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 다음 밑에 여러분 여기 뜬금없이 채권 신용등급이 나왔는데 회사채는 다 지금 무보증사채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신용등급으로 발행하는데 신용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10등급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트리플 A부터 그 트리플 B까지 상위 4등급 있죠? 그걸 투자등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B, 더블 B부터 싱글 D까지 6등급을 투기등급으로 봐요. 투기등급. 그 D라는 건 디폴트.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못 받는 등급이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이자 금액 변동 유무에 따른 분류. 이게 별표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나올 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자를 고정이자를 줄 수도 있고 변동이자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이자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고정이자. 그래서 표면일 8%. 그러면 늘 8%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방어가 안 되니까 고정금리 채권은 인플레 해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변동금리 채권을 이제 FRN이라 부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그럼 얘는 이자를 뭐 8% 주겠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정해놓고 CD 플러스 뭐 1% 주겠다 이렇게 가산금리를 얹어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 CD가 기준금리가 된다. 그럼 이게 5%가 되면 6% 이자를 받는 거고 10%가 되면 11%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변동금리 채권이 되겠죠? 여러분 고정금리 채권하고 변동금리 채권을 놨을 때 어떤 게 가격 변동이 심할까요, 여러분? 변동이자 주는 게 가격 변동이 심할 것 같죠? 변동금리를 적용하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줄 밑에 지금 체크한 거 두 줄 밑에 중간에 보면 변동금리 채권의 가치는 시장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고정채권보다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실세금리만큼 조정해서 이자를 주고받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정채보다. 그래서 이게 두레이션도 훨씬 작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뒤집어서 주는 게 이제 인버스 FRN 또는 인버스 플로터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금리가 떨어질수록 이자를 많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둘째 줄에 변동금리 채권과 반대 방향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현금 흐름이 감소하도록 이제 설계된 거다. 예를 들면 거기 12% 고정금리 마이너스 CD. 그럼 CD가 쭉쭉 빠져야 이자를 많이 받겠죠?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별표치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밑에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변동금리 가치는 고정금리 채권 가치에서 변동금리 채권 가치 뺀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정금리를 받는 이제 고정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고정채권은 자, 변동금리 주는 FRN 채권 있죠? 요거와 인버스 FRN 이 가치를 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액면이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액면이 똑같은데 이건 7% 고정이자를 주는 채권이다. 근데 얘는 CD 플러스 만약에 1% 주는 거고 얘는 뭐 6% 마이너스 CD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계가 돼 있다라고 치면 요거 두 개 갖고 있나 요거 하나 갖고 있나 예, 이자 받는 거 똑같죠? 액면이 동일하다 그랬을 때 그러면 CD는 어떻게 보면 상쇄되니까 요거 7% 들어올 거고 여기도 7%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잘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요걸 갖고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떻게?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걸 사놓고 이걸 매도하면 인버스 FRN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이제 관계식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만약에 이제 균형시장에서 액면 100억 고정금리 7% 주는 채권이 있다. 요거는 이제 100억짜리예요. 여기는 100억. 그러면 요것도 100억짜리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55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는. 자, 그 가치는 액면 50억짜리 CD 플러스 2%. 요 변동금리 채권 가치하고 액면 50억짜리 12% 마이너스 CD. 이 두 개로 합성이 가능한 거다.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러면 이거 맞는 말이라고 해야죠. 왜냐면 이거는 액면이 100억인데 이건 50억짜리면 그러면 실제 이자 계산해 보면 이거 반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2%, 요게 12%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액면만 주의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자 크기가 이퀄이 나와야 되니까 100억에 7%면은 7억입니까? 그리고 이쪽도 7억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산수죠? 관계식. 자, 그 다음에 6번에 여러분 원금 지급 형태 이건 생략하고요. 7번에 감채기금 사채 이 개념만 볼게요, 여러분. 감채기금은 그 거치채하고 유사해요, 여러분. 거치채. 근데 거치채는 늘 균등하게 원금을 뭐 거치 후에 상환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형편에 따라서 첫째 줄에 감채기금을 적립해가지고 발행된 사채 일부분을 매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적립한 게 많으면 많이 원금을 상환하고 중도에 상환하는데 적으면 적게 상환하고. 자, 마지막 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감채기금 사채가 없다. 그래서 이 개념만 보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채권 가보겠습니다. 이제 별표 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환사채부터 볼 거예요. 왜 합성이란 말을 써요? 채권에 주식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전환권이라는 걸 주니까 콜옵션을 그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 전환사채 12. 자, 의의를 봐볼게요, 여러분.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에 따라 그 회사,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즉 전환권이 채권자한테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 전환사채를 갖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채권으로 그냥 만기 때까지 원금이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장점이 많죠. 자, 이제 장점을 봐보죠. 첫째, 일반 사채보다 일단 발행자 입장에 낮은 금리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이게 장점이 많아서 이자를 별로 안 줍니다. 그래도 투자자가 사요. 그래서 일반 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가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경감된다. 그게 지금 발행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둘째, 사채와 주식 양면성을 지니기 때문에 상품성이 높다. 셋째,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부채가 사라지고 전환사채는 부채 개념인데 사라지고 자본금을 늘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해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고정부채가 자기 자본이 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 그 밑에 이제 투자자 측면도 나오는데요.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회사 측면에서
첫째 줄에 주식 전환에 의해서 경영권 지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요 전환사채 갖고 있던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사람들 주주가 되니까 기존 주주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밑에 여러분 그 박스를 보시면 전환사채 시장 가격은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전환사채 가치는 채권 성격도 있고 주식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말은 맥스 값이냐 미니멈이냐 맥스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치와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가치, 그게 전환 가치인데요. 그거 중에 큰 값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값으로 거래된다. 페이지를 넘겨서 이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를 뭐 너무 많이 해놨는데 거기 여러분 5번, 6번, 7번 봐볼게요, 여러분. 4번도 비슷한 얘기니까 5번, 6번, 7번.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봤을 때 얘가 채권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환했을 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가치. 그건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채권으로서 가치가 더 크다. 그러면 전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처럼 거래가 되고 그 밑에 반대로 전환 가치가 더 크다. 그러면은 주식처럼 거래되는 거다. 주식 가치가 반영돼서 거래된다. 그리고 똑같으면은 그냥 복합증권이다. 투자자 맘이다. 그래서 그거 중에 큰 값으로 가격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좀 비싸요. 자, 그럼 거기에 이제 전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줄 때 주식을 얼마에 사는 거냐. 그게 전환 가격인데, 첫째 줄만 봐보죠. 보유 채권을 이제 주식 한 주로 전환할 때 금액.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 한 주를 얼마에 사는 거냐. 그게 전환 가격이고, 니은에 보면요. 이 전환 가격도 고정된 게 아닙니다. 발행 당시에 전환 가격이 있더라도 이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조정이 되냐면 거기 A, B, C 그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거 바로 밑에 줄에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발행회사 주가가 낮아지면 전환 가격도 낮추는 이런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를 유지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전환 가격 조정을 리픽싱이다. 다시 조정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살 때 전환가격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때 발행되는 전환사채를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전환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표면금리 상환기간 넘어가고 전환 비율 통상 여러분 우리나라 전환사채는요 100% 다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둘째 줄에 나와 있죠. 현재 시장 여건상 100% 전환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환 청구 기간. 여러분 그럼 뭐냐면 전환사채가 발행되자마자 그러면 주식으로 바로 전환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조금 보유를 해야 되는데 공모 동그라미 치고 1개월 동그라미 치고 공모는 되게 빨라요. 1개월만 지나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측 페이지 중간에 3호는 1년이죠, 여러분. 1년이 경과되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시옷 이응 넘어가고요. 지읒에 보면 그 페리티란 말이 있잖아요. 이 페리티가 뭐냐면 거기 산식을 좀 봐보세요. 현재 이 발행회사 주가와 미리 결정된 전환 가격. 이 비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높냐, 낮냐. 이게 여러분, 이게 전환할 거냐 말 거냐 이거 판단할 때 이제 사용하는 지표거든요. 이 페리티가 높으면 일단 전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주가가 비싼데 그걸 전환 가격 싸게 사는 건지 싸게 전환하니까. 그 다음에 밑에 전환 가치, 다른 말로 페리티 가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전환했을 때 그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전환된 주식들의 시장 가치.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밑에 전환된 주식의 이제 시장 가격, 즉 주가죠. 주가의 전환 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고 밑에 여러분 괴리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페이지 넘겨볼게요. 괴리 어떻게 계산한다? 산식 알아야 됩니다. 전환사채 시장 가격 그러니까 이게 채권 가격이죠. 여기서 페리티 가격 좀 전에 그 전환 가치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퍼센트로 만드는 게 괴리율이니까 괴리만 잘 아시면 돼요. 그거 뭐에서 뭐 차를 보는 거냐? 그 반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괴리가 양의 값이 좋은 거냐, 음의 값이 좋은 거냐? 자, 거기 밑에 달라. 네 번째 줄 봐봐요. 그 산식에서 넷째 줄.
괴리율이 음의 값이 나온다는 것은 음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전환해가지고 전환 차익을 볼 수 있는 차익 거래 가능하다. 자, 제가 일단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이렇게 먼저 짚어드렸고요. 이걸 제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날 수 있으니까 사례를 통해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현재 7,000원 하는 어떤 이제 주식을, 그냥 주식이라고 해볼까요? 7,000원 하는 이제 주가가 7,000원이라는 거예요. 주식 두 주로? 채권 하나당 요거 두 주로. 채권 하나당 이 주식 두 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가 있다. 이제 액면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얘가 좀 비싸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13,000원,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1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보유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럼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냥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가치 측면에서. 나는 뭐 주주가 될 거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투자 가치 측면에서. 이 전환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채권 하나 갖고 있으면 13,000원이잖아요. 근데 주식 두 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14,000원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전환하는 거거든요. 전환하는 게 유리한데 이걸 이제 지표를 계산하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이 산식이 이렇게 돼요. 이 전환사채 액면 있죠? 액면을 전환 주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액면이 10,000원짜리잖아요. 그 두 주 받으니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으로 주식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전환했을 때 가치. 이걸 이제 페리티 가치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페리티 가격. 예, 이걸 이렇게 전환 주수. 그러니까 현재 이 회사 주가 있죠? 주가에다가 전환 주수. 말 그대로 14,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주가가 7,000원인데 내가 두 주를 받았으니까 14,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세 번째, 그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제 괴리를 봐볼게요, 여러분. 이 괴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괴리는 반드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CB 가격, 전환사채 자체의 가격과 요 2번 있죠? 요 전환가치, 요 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13,000원이잖아요. 이거 14,000원 나왔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이게 음의 값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음의 괴리가 나올 때 전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왜 이걸 여러분 이제 음의 값이 나와야 좋은 거냐? 이 괴리를 여러분 다른 말로 이걸 전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권을 행사할 때 별도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온다는 것은. 이게 마이너스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별도 프리미엄 없이 전환이 되니까. 자, 이제 하나, 페리티라는 지표도 아까 있었죠? 페리티는 이게 이제 퍼센트 개념인데, 요거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현재 요 발행회사 주가와 전환 가격 있죠? 요걸 퍼센트로 만드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해서. 그럼 요거 이제 현재 7,000원인데, 전환 가격은 5,000원이잖아요. 140%입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 40% 있지 않습니까? 100을 넘는 이 40%의 이걸 전환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전환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환을 한다고 쳤을 때, 페리티가 140%일 때 전환하면, 5,000원에 사서 7,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니까, 바로 2,000원 남는 거다. 그래서, 40%의 전환 수익률이 생기는데, 그러면 페리티가 100%보다 크다고 전환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호를 포착해내는 거예요. 괴리가 음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 지금 14,000원 가치를 갖지만 이게 만약에 15,000원에 거래되면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환할 때 14,000원인데 채권이 15,000원이니까 이게 플러스 1,000원. 그냥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좋겠죠? 페리티가 높아도 여기서 전환 수익률이 나와도 그래서 괴리가 신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계산 문제도 시험에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 다 계산하라고 나지 않겠죠? 뭔가 이제 하나를 계산하라고 낼 텐데 그래도 좀 힘들죠,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좀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좀 복습을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검사채. 여기는 계산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특징만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이건 이제 신주 인수권을 주는 거죠. 사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일정 가격으로 그 회사 이제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 인수권을 채권자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 증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청약하지 않고 이 권리 행사해갖고 그 주식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신 이건 돈이 들어가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 우측에 그 표 체크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사채가요. 이쪽은 투자자한테 이제 전환권을 주고 신주 인수권을 주는데, 자,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환사채는 사채가 소멸됩니다. 채권을 반납하고 그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채 소멸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근데 신주 인수권 사채는 존속됩니다. 채권을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에 있는 권리만 돈 주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존속. 그리고 그 밑에, 자, 전환사채는 권리 행사할 때 자금이 불필요해요, 여러분.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은 별도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거 행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채권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거다. 자, 이쪽은 사채와 함께 가능한데 이쪽은 분리형 동그라미세요. 분리형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BW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은 돈이 없으면 여러분 별도의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 회사 주식을 살 때. 청약만 안 하는 거지. 우선권을 주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돈이 없으면 이 인수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 인수권만 따로 양도하는 그렇게 발행하는 수도 있어요. 그게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비분리형. 이거는 BW에 있는 거다. 자, 거기까지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환사채를 보겠습니다. 교환사채. 자, 첫째 줄에 교환사채는 소지인한테 소정기간 내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 주식이 아닙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앞에 두 개는 이 발행회사 주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발행회사가 갖고 있는 상장증권. 여러분 저기 회사들도 자산으로 주식을 보유한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 주식. 그걸로 교환되는 거예요. 상장증권으로 교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교환사채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뭐 삼성생명, 삼성전기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그렇게 이제 상장 주식으로 교환이 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뭘로 교환해 주겠다. 자, 밑에 표. 자, 그거 비교하는 거 보겠습니다. 교환사채하고 전환사채. 일단 여러분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환사채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다 발행이 가능한데요. 이 교환사채는 상장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는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상장회사만 별도로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례예요. 그게 좀 차이고 이쪽은 교환권이라고 부르고 전환권이라고 부르고 대상증권이 그게 중요하죠. 교환사채는 타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타 상장증권이다. 이쪽은 자기 회사 주식이다. 그 밑에 권리행사 후 그거는 이쪽은 타회사 주주가 되는 거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회사 주주가 되는 거다. 자, 교환사채도 여러분 권리를 행사하면 채권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자산으로 교환이 되는 거라서 부채가 감소합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그 둘째 줄에 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거 그러면 이게 교환사채입니다. 교환권을 행사하면 이게 자산으로 교환되니까 자산 감소죠. 또 부채도 반납하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회사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은 변화가 없고 자산,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거. 그러면 교환사채 떠올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시험이 그렇게도 나와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생각보다 시험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산 감소, 부채
동시에 감소. 그러면 이거 2B 고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 거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좀 이제 양이 많아가지고 이익 참가부 사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첫째 줄에 이익에도 참가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기업 수익이 만약에 급증했다. 그러면 그 주주가 배당을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사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영어로 PB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이자는 기본적으로 주고 이자 플러스 배당. 이자 대신 배당을 주는 게 아니고 이자 플러스 추가 배당, 참여 기회를 주겠다. 이게 PB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여러분 5번에 그 이제 콜 옵션이 붙어 있는, 풋 옵션이 붙어 있는 이 채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설명이 좀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